혜진님, 지난번에 저희 촬영 다 한 다음에 처음으로 공원서가 독서 모임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진짜 저희가 어쨌든 계속 영상을 올리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질문들이나 이런 주제들의 결이 있잖아요. 책들. 근데 그런 걸 보고 어쨌든 결이 비슷하신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도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저희 이번에도 독서 모임을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열기로 했죠. 맞아요. 그것도 야외에서 하는 맞아요. 진짜 공원 독서 모임으로. 맞아요. 진짜 근데 사실 그거를 정말 원했는데 야외에서 하는 거를 2월에는 좀 추워가지고 그쵸. 내부에서 했고 3, 4, 5월은 진짜 너무 야외에서 하고 싶어요. 저희 항상 여름에 촬영을 많이 했던 음. 그 안양천에 있는 오두막에서 독서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비가 와도 사실은 거기 이제 오두막이 천막 있으니까. 있으니까, 지붕이 있으니까 음. 빗소리 들으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음. 이제 또 3월 말쯤에 하니까 날씨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따뜻한 곳에서 그냥 이렇게 뭔가 야외에 이렇게 햇살 들고 이렇게 같이 책 얘기하고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홍보차 얘기하자면은 저희 그 첫 번째 3월달 독서 모임이 주제가 그 다시 그림이다.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에 대한 책을 다루고 그게 저희 날짜가 3월 21일 토요일이었어요. 맞아요. 저희 이제 고시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사실 데이비드 호크니 할아버지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다른 책들 그 그리시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이 마인드라든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좀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이신데도 아이패드를 활용을 정말 잘하시고 그런 좀 열려있는 태도도 너무 멋있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공원서가인 만큼 이제 데이비드 호크니 할아버지도 되게 그 시골 이 마을 같은 곳에서 이제 집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이제 좀 노후에 그림 작업들을 또 많이 하셨어가지고 그런 자연 풍경을 그려놓으신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거 보는 재미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와 딱 맞는 공원 음, 주제와도 딱 맞는 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주제도 저희가 이제 공원서가인 만큼 항상 공원 주제를 한 번쯤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드디어. 공원 주제로 이제 책을 골라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공원 주제로 사실 너무 좋다 생각했는데 책을 어떤 걸 읽지 고민을 하다가 또 도서관에서 공원이라고 치니까 약간 숲이나 뭐 산책이나 뭐 정원이나 이런 책들은 많은데 사실 공원에 대한 책은 진짜 없는 거예요. 맞아, 맞아. 있으면 옛날에 쓰여진 것 중에 되게 실용적인 도시 설계, 약간 요런 공원 설계, 약간 요런 것들이 많고 해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게 저는 그 계기석 작가님의 파리의 공원들이라는 책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도시계획 분야를 연구하신 분이신데 그 1년 동안 파리에 직접 머물면서 파리 곳곳의 공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정리한 결과물들이 이 책에 담겨 있거든요. 파리의 공원들이라고. 그래서 보면 파리에는 이제 어떤 종류의 공원이 있고 또 어떠한 이유로 만들어졌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왔을까? 그리고 파리의 공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책을 쓰셨다고 앞부분에 좀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읽으면서 아 이게 내가 봤을 때 약간 이 단순히 뭐 나무가 심어진 약간 쉼터 이런 개념으로 공원을 좀 생각했는데 이게 확실히 치밀한 도시 계획과 이 조경 디자인의 산물이구나.
그리고 이게 읽으면서 봤던 게 시민들의 좀 일상과 또 역사 이런 것들이 또 이 파리 공원에 좀 녹여져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책에 진짜 다양한 파리 공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제가 뭐 그냥 딱 봤을 때 약간 이런 공원에 가보고 싶다 하는 부분들도 짚어봤고 북마크도 한번 해봤었고 했는데 이게 무심코 걷는 이 산책로, 이 공원 자체가 이 동선이라든지 벤치의 위치라든지 심어진 이제 나무 종류 하나하나가 어쨌든 이 철저한 이 계획 아래에 이 디자인 아래의 결과물이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됐는데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만약 우리가 공원을 이 기획하는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가장 이상적인 공원을 기획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풍경일지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또 설계된 공원 안에서 나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그런 것들도 상상해보고 좀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정님이 생각하시는 좀 이상적인 공원은 좀 어떤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설계한다고 기획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졌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이상적인 공원의 모습이 저 예전에 한번 촬영도 했었던 그 우목공원이었었거든요. 왜냐면은 우목공원이 저는 왜 되게 이상적으로 느껴졌었냐면은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게 느껴졌어요, 저한테. 그게 이렇게 가운데에는 똥 뚫려 있고 그 중심을 이렇게 네모나게 삥 둘러서 약간 천장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2층 약간 저희 산책하고 거기서 촬영도 했었고 근데 그 공간에서 그 한 월마다 그 마르쉐라는 농구 시장이 열려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삥 둘른 그 네모난 곳 안에서 이제 그 부스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농구 시장이니까 막 식재료도 팔고 아예 그런 모종 같은 것도 팔고 뭐 음식 같은 거, 뭐 콩나물로 만든 파스타 이런 음식 파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 공원이 진짜 약간 진면목이 드러나는 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공원이라면 그렇게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좋겠다. 그게 그래서 계속 바뀔 수 있는,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그 가변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새로 짓고 또 다시 바꾸고 또 새롭게 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탁 트여 있고 무엇으로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그냥 그 자체로 그런 마켓도 됐다가 뭐 아니면은 그냥 뭐 동네 사람들이 산책하는 곳도 됐다가 애기들이 자전거 타는 곳도 됐다가 아니면은 뭔가 행사가 막 공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제가 생각하는 제일 이상적인 공원의 모습인 것 같아요. 목동에 공원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요? 목동이 진짜 나무도 많고 공원도 많은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파리의 공원들 책으로 골라주셨잖아요. 이건 진짜 여담인데 목동에 파리 공원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그 파리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처음에 듣고 되게 웃기다 생각했어요. 파리 공원.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파리인지 그냥 그런 느낌이었는데 파리인지 알고 보니까 그게 파리랑 수교를 맺으면서 진짜 막 서울에는 파리 공원이 있고 원래 목적은 서울에 파리 공원이 있고 파리에 서울 공원이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약간 파리처럼 생겼겠네요. 약간 파리 공원처럼 느낌이. 근데 생각하는 상상하는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근데 되게 저도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한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학회 발표 같은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 안에 뭔가 엄청 계획된 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그 의미가 그냥 마냥 파리의 느낌을 낸 게 아니고 그냥 이
이 수교를 맺은 엄청 기념적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뭐 얘는 파리를 상징하고 얘는 한국을 상징하고 그래서 태극에 뭐 음과 양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설계된 그렇구나. 공원이더라고요. 그렇구나. 막 딱 봤을 때 예쁜 느낌은 아닌데 의미가 있다. 작은. 커요. 오. 태극. 오, 뭐 약간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네요. 그럴 수 있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또 공원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근데 사실 정말 개인적으로는 공원보다 약간 숲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예를 들면 공원은 어쨌든 좀 미적인 아름다움이 조금 중요하잖아요. 깔끔하고 약간 근데 아무래도 또 예쁘게 좀 깎아 놓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을 인위적인. 디자인하는 그런 게 저의 약간 인식이기는 한데 근데 저는 약간 꽃다발을 좀 생각을 해도 되게 정교하고 가지런한 꽃다발보다 약간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랑 풀들이랑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약간 정원 가서 즉석으로 이것저것 뽑아서 만든 듯한 그런 꽃다발을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이상적인 공원을 만든다면 약간 조금 더 야생적인 공원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 종류도 좀 뭔가 이거랑 이거랑 약간 어울릴까 이런 것보다는 약간 그런 진짜 다양한 식물들을 이것저것 좀 신겨놓고 그걸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그런 공원이라 해야 되나? 약간 생태공원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약간 우거지고 그리고 당연히 뭐 육식동물 안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초식동물들도 약간 진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면 좋겠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호퍼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봤거든요. 호퍼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는데 그게 줄거리가 한시에 이제 시장에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비버들이랑 각종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를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서식지를 지키려는 한 여자아이와 동물들이 좀 고군분투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되게 감동받으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서 좀 진짜 너무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좀 동물원에서 이 동물들을 가둬놓고 보지 않고 자연에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조금만 조심하면 도망가지 않게끔 조심하면서 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럼 더 좀 동물들의 생경한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좀 공생하는 관계로 지내면 좋겠다. 당연히 육식동물은 안 되지만 그래서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탐조 갔을 때도 되게 감동이었던 게 사람들이 이제 새들이 도망가지 않고 사람들 가까이서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게 숨죽이면서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걔네들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그 자연 보면서 약간 경이로움을 느끼고 이 새장 안에 갇힌 새보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사람만을 위해서 예쁘게 깎고 정돈시키는 그런 공원보다 사람들도 쉴 수 있고 이게 자연과 생물들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공원에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진짜 저 너무 인간 중심적인 답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애니메이션 모아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청주에 진짜 그런 청주였나? 근데 동물 친화적인 동물원이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대지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렇게 동물들이 그냥 서식하고 안전하게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탐조하듯이만 그렇게 교류할 수 있는? 좋다. 입구는 꼭 가봐야겠어.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상상을 해봤고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이제 공원이 좀 단순히 나무가 심어진 녹지를 넘어서 이 계층과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쉴 수 있는 열린 광장이라는 걸 좀 이 책을 보면서 많이 깨닫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 속의 파리의 공원들이
알고 보면 그 역사를 뜯어보면 시민들의 뭐 혁명 또 축제 약간 일상의 무대가 되었던 그런 좋은 공공 공간들이 시민의 삶과 질과 또 공동체 의식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확실히 이런 공원의 사회적 역할들을 많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아까 이렇게 야생적인 공원을 원한다 했지만 보통 공원의 역할은 또 그런 역할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정님에게서도 공원이라는 공간에서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거나 직접 주최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 진짜 신기하게 제가 읽은 책에도 이런 종류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공원이 그냥 그 공원이라는 공간 자체로 사람들한테 그 어떤 예의 있고 절제 있게 행동하는 방법을 약간 교육한다?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공감을 했었는데 그 공원에는 좀 그런 약간 평화롭고 차분한 풍경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랑 같은 맥락에서 저희 곧 하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책 읽는 그런 종류의 행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처럼 독서 모임을 하든 아니면은 그냥 각자 와서 책을 읽든 그래서 공원에서 그렇게 좀 책 읽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제가 예전에 딱 어떤 장면으로 이렇게 너무 좋다 하고 딱 봤던 장면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여행 갔을 때 어떤 공원에 그냥 이렇게 책장이 여러 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되게 오래된 듯한 책장들이 있고 그 안에 책이 막 꽂혀 있고 그게 정확히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 공원 안에 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렇게 책도 뺏어 보고 그 실제로도 요즘 조금 공원이랑 그런 작은 도서관을 좀 합치는 그런 것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봤었던 딱 공원 안에 책들이 있는 풍경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와서 막 그냥 피크닉 하듯이 앉아서 막 다 누워서 책 읽거나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은 또 되게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약간 우리가 조금 더 그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공원 안에서 우리가 같이 어떤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또 기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냥 우리가 공원 안에서 같이 책을 읽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진짜 좋은 것 같아. 공원의 책장. 공원의 책장. 청계천에 책장 있는 거 보셨어요? 근데 저 되게 좋다고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물난리 비가 엄청 많이 나는데 물난리가 나고 그걸 빨리 못 치웠나 봐요. 아이고 어떡해. 그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그 방석이랑 이렇게. 어떡해. 그래서 저런 게 좀 관리만 잘 됐다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물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맞아. 근데 그런 것만 관리만 잘 되면 이게 뭔가 공원과 책장이 자유롭게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긴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뭐 보통 그런 숲이나 이런 데 보면 약간 작은 도서관에서 뭐 약간 건물 안에다가 있는 건 많은데 그게 진짜 약간 책장만 띠롱 있는 건 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상상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동화 같은 느낌이었어. 동화 같은 느낌. 좋은데요. 웃기다. 근데 현계천 거기 항상 홍보하는 걸 봤어요. 거기에다 도서들을 놔둘 거 아니에요. 비치해둘 거 아니에요. 밖에다가. 근데 분실률이 뭐 0.00 몇 %라서 막 거의 없다. 이거를 되게 홍보하는 막 현수막을 걸어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멋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식이 진짜 멋져. 멋있네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최근에 해버시 텍스트 페어라는 곳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 페어의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가만히 앉아서 사용하고 감상할 수 있는 그 의도를 가지고 연 페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페어인 만큼 각자 각종 텍스트로 된 글이나 작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그 북구북구라는 커뮤니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매회 다른 장소에서 책을 교환하는 이동식 도서관인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작년인가?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공원에서 진행한 사진들을 이렇게 전시를 좀 해놨는데 앨범처럼 이 넓은 이 공원에 큰 돗자리만 깔아놓고 거기다가 책을 쌓아놓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져온 책을.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이 가져온 책을 다른 사람 책과 교환하고 뭐 원하면 편하게 대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음악 들으면서 거기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 들으면서 책 읽고 갈 수도 있고 그 모습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책 교환하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계획 중인 공원에서 독서 모임 하는 거 이것도 진짜 너무 빨리 해보고 싶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사생 모임을 해보고 싶다. 사생. 각자 이제 원하는 그리기 도구 들고 와서 그리고 싶은 부분 그려봐도 되고 아니면 하나의 장면을 정해서 똑같이 그리되 이제 서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봤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일단 공원에서 하면 이 파란 하늘과 또 시원한 바람과 또 푸른 자연과 이런 것들 보면서 하면 사실 뭘 하는 기분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마음도 열리고 좀 어쨌든 서로 판단하거나 재려고 하는 것도 없을 것 같고 그게 진짜 공원이 주는 좋은 영향이겠다. 그런 것도 봤거든요. 회의할 때 밖에 나가서 회의해라. 약간 이런 것도 그래야 이제 뭔가 서로의 이 의견들을 좀 더 이제 수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그런 영향을 주나 봐요, 공간이. 진짜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유정님은 네. 혹시 공간 주제로 어떤 책 한번 읽어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어떤 책으로 골랐냐면 저도 그 딱 공원에 대한 책 찾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거의 그 진짜 조경 관련 책들 그것도 조경 기사 시험 관련 책들 사이에서 찾았는데 공원의 탄생이라는 책이고요. 그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라는 이제 센트럴 파크를 계획했던 그 조경가들의 기록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공원의 탄생이라는 책에는 뉴욕 센트럴 파크의 설계안과 설명서, 그리고 이 옅스테드라는 조경가가 이제 쓴 에세이들, 그리고 정원사에게 보내는 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당부 같은. 그리고 공원, 도시, 환경,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룬 에세이나 글들을 이제 총 7종류의 기록으로 나누어서 실어놓은 그런 책이고, 이게 사실은 꼭 센트럴파크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그 센트럴파크라는 곳에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상징성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되게 복잡한 대도시 안에 갑자기 이런 뭔가 탁 트인 녹지가 있고 그래서 그 공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깅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는 이제 이런 어떤 대도시 속의 초록빛의 공원. 우리가 다 이런 도시 안에는 이런 공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데에 다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 공원이라는 게 누구나 건강하게 햇살을 받고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공원이라는 게 말 그대로 허파 역할을 담당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혜진님은 이제 공원이랑 숲이랑 또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공원, 정원,
숲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원이랑 정원은 어떻게 다르냐 했을 때 공원은 일단 여가를 위해서 사용되고 넓고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풍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랑 비교해서 봤을 때 정원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장식적이거나 이렇게 잘 가꾸는 좀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숲과는 어떻게 다르냐? 공원은 이제 수목이 흩어져서 분포되어 있고 잔디밭이 더 광활하다라는 점에서 숲과 구분된다. 이제 이렇게 좀 그 공원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나갔었는데, 근데도 또 책에서는 공원을 가꾸는 사람들을 정원사라고 소개하기는 했었어요. 그 정원사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것도 있고. 네, 어쨌든 이 온스테드라는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공원이라는 거는 장식적이기보다는 단순하고 어떤 도시인들의 여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좀 광활한 공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읽고 나서 혜진님이 생각하기에 이 공원이라는 게 정원과는 어떻게 다를까? 우리 공원이라는 공간이 다른 것, 비슷한 것들과 다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 이런 게 궁금했어요. 저도 이 질문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정원과 공원의 다른 점을 생각해 봤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공원사지만 이제 정원사로 이름 지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공감이 되긴 했는데 그러고 아무튼 좀 차이점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은 또 이 방금 유정님이 소개해준 것처럼 그런 외형적인 모습들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좀 그 정원과 공원에 있는 저의 이 시선의 방향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약간 정원에 있을 때는 어쨌든 확실히 그 정원을 가꾸는 그러니까 나에게로 좀 향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원을 가꾼다고 생각했을 때 어쨌든 외부의 이런 소음들은 좀 차단하고 약간 나의 세계로 침잠하는 그런 사색의 공간 같은 거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제가 그때 봤을 때 정원이 그것을 가꾸는 사람의 마음 상태나 철학 같은 거를 비춰주는 거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맞는 말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공원에서는 어쨌든 이 시선 자체가 타인, 바깥 세상 이런 거에 좀 향해서 열려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어쨌든 귀 기울이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하게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좀 외향적인 공간인 것 같다.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는 지금 뭔가 내 삶을 정원처럼 너무 내 내면만을 가꾸려 하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혹은 약간 반대로 공원처럼 이 타인의 개입과 이 외부의 흐름에 너무 무방비하게 열어두고 있는 건 아닌가. 약간 그런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항상 그런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왜냐하면 항상 어딘가에 약간 치우쳐 있으니까 그게 뭔가 좀 건강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뭔가 너무 하나에 치우쳐 있는 게. 그래서 그 균형을 좀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좀 어우러지게 해야 내가 건강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봄 주제 때도 이제 좀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하던 그런 시기들이 있으면 좀 외부에서 나가서 좀 관찰하고 뭔가 이런 시기들도 좀 시간들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약간 이 정원과 공원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또 한 번 더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부여를 정원처럼 사는 것과 공원처럼 사는 것. 근데 저도 막 약간 뉘앙스는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공원이 좀 더 모두의 것이고 정원은 좀 개인의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확실히
그 모습을 봤을 때도 정원은 그 개인의 어떤 개성이 많이 좀 드러나는 공간이라면은 공원은 확실히 좀 더 단순하고 아, 좀 개성 없이 무난하지만 그래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좀 그런 공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그 공원을 생각하면은 뛰거나 이렇게 좀 어떤 운동하고 역동적인 것들이 되게 오히려 좋은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정원에서 뛰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의의가 없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공원이 되게 동적인 공간이고 정원이 되게 정적인 공간이었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공원 하면은 떠오르는 모습은 그렇게 사람들이 되게 활기차고 운동하고 이렇게 동적이고 이런 모습이고 정원에서는 좀 더 이렇게 정적으로 차분하게 있고 이렇게 식물을 돌보거나 아니면 또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나만의 어떤 이렇게 사적인 여가 활동을 하는 그런 곳처럼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 정원에 대해서는 되게 아늑하고 좀 프라이빗한 이런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 그 비밀의 화원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받은 그 느낌도 딱 그 정원에 해당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사적이고 뭔가 비밀스러울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어떤 개인의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공원은 그에 반해서 훨씬 더 오픈되어 있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누군가에게 다 이렇게 다 보여지고 남들이 뭘 하는지도 볼 수 있고 정말 비밀이 없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맞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공원이랑 정원이 한 번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하고 보면 진짜 다르긴 다르구나. 우리에게 되게 이런 다른 종류의 그 녹지들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들으면서 든 생각이 진짜 그래서 그런지 약간 예술가들, 화가들, 거장의 화가들 이런 거 보면 항상 자기만의 정원이 있는 자기만의 정원. 거기서 이렇게 또 사유하고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예술하고 그런 게 확실히 정원이 또 그런 역할을 또 해주지 않나? 완전 그런 정원을 것 같아요. 갖고 싶다. 이런 나만의 정원을 갖고 맞아요. 싶다. 진짜 정원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이름을 공원서가로 지어서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더 이렇게 밖으로 열려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네요, 진짜. 저희 각각이 이렇게 정원사더라도 오. 저희 각각은 개인의 그 맞아. 책장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이제 뭔가 그걸 같이 얘기할 때는 밖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너무 좋네요. 또 너무 잘 의미 뭐야?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다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이제 이 공원에 대해서 이 옴스테드라는 조경가가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쉽게 갈 수 있고 거리의 번잡함과 소음을 느끼지 않고 1시간 동안 산책할 수 있는 곳. 뭔가 이렇게 근교로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도시가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곳을 공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도시 속에서 살면서 좀 답답함을 느낄 때 너무 복잡하거나 힘들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 도시를 조금이나마 벗어나서 숨통을 트이게 하는 공간이 공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옴스테드는 공원 계획을 할 때도 이 도시를 이제 심리적으로 차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다 듣고 보니까 혜진님한테는 이렇게 도시의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공원이 어디인지 거기서 또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이제 부산에서 자주 갔던 공원이고 하나는 서울에서 좋았던 공원인데 부산에 있을 때는 부산 사람인데 부산 바로 옆에 김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인데 부산에서도 김해 쪽에 좀 가깝게 살았어요. 근데 김해에 봉황대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되게 큰 공원도 아니고 되게 작은 공원이거든요. 근데 부산도 큰 도시다 보니까 사실 유명하고 큰 공원들이 많은데 사람이 늘 진짜 많거든요.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원체 좀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찾다 보니 발견했던 공원이 이 김해 봉황대공원인데 여기는 이제 주말에 가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왜냐면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별로 안 살아서 근데 공원이 크지 않아서 되게 작은 연못도 있거든요. 근데 그 연못들 주변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 펴고 자주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고 이게 돗자리를 핀다고 해도 예를 들면 서울은 좀 마루 옆자리 느낌이잖아요. 영화 옆자리에서 보듯이. 근데 그래도 거기는 약간 서로의 이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게 되게 좋았는데 거기가 또 특별한 게 뭐냐면 그 가야 시대에 쓰던 고상 가옥을 본떠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좀 흔하지 않고 좀 예스러운 그 가옥이 공원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항상 그 앞에서 사진 찍었던 기억도 있고 그것 때문에 더 편안한 느낌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친구랑 가서 좀 책 읽기도 하고 엄마랑 가서 도시락 먹거나 낮잠 자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생활들을 보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래서 서울에서도 뭔가 나에게 정말 잘 맞는 공원을 찾고 싶어서 되게 여러 군데를 갔던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랑 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반포 한강공원이라든지 여의도 한강공원을 자주 추천하고 가게 되는데 노들섬이라든지 근데 갈 때마다 막 그렇게 좋은 경험은 없었거든요. 어쨌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넓은 만큼 그만큼 사람이 많으니까 그저 그랬는데 그러다가 또 SNS를 보다가 여기는 진짜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서 홍보하는 걸 봤는데 그게 광나루 한강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광나루역인가? 근데 거기에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를 알긴 알겠더라고요. 약간 엄청 넓은 광장 공원 이런 것보다는 제가 예전에 그 아까 말한 김해에 있는 봉황대공원처럼 좀 이 한강도 되게 좀 작고 한강과 그 잔디밭 사이도 되게 짧고 그 잔디밭도 되게 크지 않거든요. 다른 공원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좋네.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2년 전에 갔었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거기서 또 나무 그늘 아래 이제 돗자리 깔고 누워 있고 거기서 이제 그냥 책 읽기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람이 주변에 없다 보니까 그 약간 새들이 옆에 좀 자주 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너무 되게 좋았고 사람이 없으니까 확실히 좀 그런 부분들도 되게 좋았고 근데 문제는 너무 멀어서 좀 자주 못 간다. 1시간 반인가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게 진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게 진짜 근접거리도 너무 중요하구나.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항상 가장 좋아하는 공원은 그 한 번 딱 간 그 광나루 한강공원이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얘기 들으면 좋았을 것 같아. 너무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막 새가 오죠? 약간 무슨 백설공주처럼. 그치, 맞아요. 그렇게 약간 살고 싶어요. 새들 사슴도 오고 막.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유정님은 혹시 제일 좋아하는 공원이 어디세요? 저는 약간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일단 도산공원이라는 그 압구정에 있는 도산공원을 생각을 했었고 내 공통점을 제 경험 안에서 공통점을 찾은 게 제가 그 공원과 관련된 어떤 땡땡이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를 벗어나는 것처럼 어떤 제가 이렇게 갇혀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어떤
뭐 학교나 직장에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마음의 갑갑함을 벗어던지는 그런 경험들이 공원에서 있었는데 이제 그 도산공원은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직장 동료랑 점심을 먹고 이제 도산공원 근처에 거기가 사실 되게 번화한 곳이잖아요. 그런 비싼 명품이 많고 막 이런 곳이 주변에 있지만 도산공원은 들어가자마자 너무 한적하고 너무 좋은 공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근처에서 그 직장 동료가 되게 먹고 싶은 케이크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웨이팅을 하기도 애매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케이크를 테이크아웃해서 공원에 가자. 그래서 사서 도산공원에 갔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공원에 앉아서 케이크 이렇게 꺼내서 먹는데 너무 좋다. 진짜 나와서 먹길 잘했다. 그 복잡한 곳이 아니라 여기 와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심지어 그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중간에 나와서 약간 이런 땡땡이 하는 기분을 느끼면서 좋다. 햇살 막 이렇게 맞아. 엄청 평화롭고 초록초록하고 사람들 산책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되게 마음이 좀 좋았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그 건물이 한강이랑 되게 가까운 데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이제 당연히 수업 끝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하루 고3 때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데리고 나가가지고 한강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뭐 별걸 한 건 아니고 그냥 한강을 찍고 왔어요. 그냥 그 체육 시간 동안에.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되게 이제 봄이었는데 봄이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반 친구들이 벚꽃 엔딩 이런 거 노래 틀면서 신나서 나가는데 이제 당연히 이게 오전 수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렇네. 그게 또 나름의 어떤 땡땡이의 기분을 느끼면서 이렇게 학교 밖으로 벗어나서 공원을 향하는 그때의 기분이 되게 좀 좋았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또 거기를 갔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랑 연결 지어서 맞아요. 생각해보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그리고 공원 가서 먹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 뭐 먹는 거. 그쵸. 좀 더 좋아요, 진짜. 맞아. 그렇게 한강에서 한강 그 라면 먹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그 고등학교 때 먹었던 맛이 안 나요, 이제. 맞네요. 그렇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맞아. 이제 안 나. 그러니까. 미화됐어. 맛은 똑같을 텐데, 분명. 맞아요. 맞아.